그 강희경 씨 나와가지고 처음에 나왔던 이 얘기는 원래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못 들으셨죠? 장립무사 윤석열, 주술사 김건희, 주술사 위에 김건희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올라가서 대통령이 되라 이런 얘기 보니까 명태균도 심상치 않네 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주술사가 올라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꿈 얘기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위에 누가 올라타 있다. 근데 네. 그게 다 자기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면은 괜찮은 건데 만약에 악기가 붙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굿하고 난리 나는 어우, 거거든요. 전문가이시. 근데 지금처럼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라 그러면 네. 이게 지금 한나라에 예를 들면 임금님의 어깨 위에 그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조종을 했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강혜경 씨가 이제 증인 선서하는데 이제 앞에 이제 다른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이 한 두 분이 있었고요, 두 사람 있었고, 자 이제 다시 국회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국회 나와라 오바. 박은정. 그래서 고발된 상태인데 고발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감이라고 표현했어요. 국회에 와가지고 적절합니까? 그리고 저분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성비위로 임명 당시부터 문제가 됐다가 국힘 내부에서도 사퇴하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아직도 저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법을 어겨놓고는 반성을 해야지 불출석을 해놓고 유감이라고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사과하라고 조치해 주십시오. 네. 그 박은정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항상 주장은 자유롭게 하시라. 근데 팩트가 틀린 것은 제가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불출석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증인 맞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때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거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불출석한 거 맞죠? 불출석한 거는 맞는데요. 자. 출석 요구서가 정정하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왜냐하면 그날 제가 사무실 출근해 있었고요.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파트 대문에다가 그 대형 봉투 그걸 붙이고 가셨더라고요. 그럼 자, 사무실에 제가 받지는 상호 토론하지 못했습니다. 마시고요. 제가 수령을 안 했습니다. 상호 토론하지 자, 마시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11시 12시쯤에 상호 토론하지 마시고요. 제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증인 네. 상호 토론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불출석 사유서를 출석 사유서를 본인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 나왔다 이겁니까? 자, 그 결과를 제가 묻는 거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출석 사유서를 내가 수령하지 않았고 아파트 현관에 붙이고 갔는데 그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내용을? 자, 위원장님, 제가 그날 저녁에 퇴근해서 봤고요. 봤는데 뭐냐면 18시에 같은 날 그날 오후 6시에 저 윤재순 저자는요, 윤석열이랑 검찰에 같이 있다가 대통령실로 간 검찰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특활비 비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어.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데려가서 데리고 지금 간 저 거죠. 자리는 이제 그 윤석열 비리를 잘 알고 있는 이런 건데 이제 총무비서관이니까 동행명령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혀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볼 필요가 없죠. 자, 오늘 그 국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했죠, 김건희한테. 동행명령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압수수색 영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 이건태 의원, 이성윤 의원, 장경태 의원이 동행명령장을 이제 들고 갔어. 와, 근데 경찰이 지키고 있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원래 동행 명령장을 들고 갈 때 방해를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저거 엄청 큰 벌인데 현장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경호처도 아니고 나중에 경찰이 처벌받습니다.
아 그래요? 막은 사람이.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그걸 방해했다고 생각해봐요. 수사 방해잖아요. 공무집행 방해잖아. 와, 근데 저기다가 경찰을 세우더라고 또. 다 앞에 있는 애들이 다 경찰이에요. 아 양복 입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진짜 경찰을 그냥 방패막이로 쓴 거네요.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2016년에 검찰에서 그 청와대 그때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청와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경비 초소에서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그 집행하던 그때의 광경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이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경비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 약간 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서 그때의 2016년의 기시감이 들면서 아 지금 우리가 그때를 다시 보고 있구나.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민생을 돌보지 않는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저런 그림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런 그림이 나오는데도 윤석열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로 나온다는 그러니까요. 것. 네, 그거는 정권이 지금 마지막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기가 대통령실이 아니에요. 관저입니다. 관저 앞에서는 집회도 가능해요. 근데 경찰이 저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정말 비겁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는. 그 사실은 나중에 저걸로 다 처벌받죠.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저것도 막으라고 하니까 경찰도 막은 거기 마찬가지고. 저 지시를 내린 어. 사람 처벌 받을 거예요. 네. 아마. 쟤도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야, 저런 짓들을 하면서도 자 계속해서 윤재순이가 나오고 있어서 마이크 안 돌릴게요. 시간 많이 벌어주셨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방송은 8시 9시까지 각오하고 나왔는데 윤재순이 나와주니까 좋네요. 예. 저쪽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강예경 씨를 가급적 배제하려고 다른 얘기 막 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 안 계속 넘어간다 질문하고.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나올 강예경 씨 입에서 나올 이야기들이 이미 단독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자, 명태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하라고 줬다. 이게 방금 이게 네. 김영선한테 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다음 김건희 여사한테 돈 받아오겠다. 김 여사 대선 개입 정황 이런 단독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조중동 포함해가지고 한국일보 같은 좀 간보기 좋아하는 언론들도 다 단독 경쟁에 뛰어들었다. 요거는 그냥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완전히 됩니다.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심지어 어제 저 주말에 있잖아요. 주말에 집회 있잖아요. 원래 한겨레 경향이 보도 안 해주거든요. 합니다. 이제 안 하면 안 되거든. 네. 저는 내일 방송 기사 하나 예언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내 돈 빌려준 돈 받는 것도 죄냐? 김 여사와 꿈 이야기하며 윤핵관 문제사항이 이건 또 SBS예요. SBS 꿈 이야기하면서 아까 그 이야기가 네. 초반에 강혜경 씨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꿈을 꿨대. 꿈을 꾼 이야기를 저 김건희랑 이야기하면서 윤핵관 문제를 상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저 이동훈 네. 이동훈 대표님 쳐낸 것도 다 사실은. 그쪽에서 아. 한 거였다. 자, 저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카톡으로 이미 보여줬어요. 저 명태균은 어떤 사이인지 절대적으로 믿는 신 같은 분이시잖아. 자, 김용민 의원 이야기하니까 또 다시 남기겠습니다. 그 PC를 압수수색 당했고 그게 지금 창원지검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압수물 환부 언제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죠? 아직 못 받았고 이제 휴대폰만 휴대폰은 휴대폰이랑 받았고요? 이제 제가 썼던 하드만 몇 개 이제 돌려받았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되는 PC는 명태균 씨가 자료를 준 것을 저장한 PC인 거죠? 명태균 대표가 쓰던 컴퓨터 본체입니다. 아, 쓰던 컴퓨터예요? 네. 이제 거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와의 녹음 파일이나 아니면 카톡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정확히 확인 안 해봤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것이죠. 네. 네. 자, 혹시 증인이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거나 들은 적은 있으세요, 혹시?
통화하는 거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 네. 통화했다라는 얘기를 녹음은 들은 적이 녹음을 들은 적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문자나 카톡 같은 것들은 직접 보신 적이 있어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일부 이제 보여줬던 부분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내용을 올렸을 때 네. 체리 따봉이라 해서 체리 이모티콘 네. 그거 이제 받았다라고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랬어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은 기억이 좀 생생하신가 보네요. 체리 이모티콘이라 예. 네 그건 기억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공개된 카카오톡이 있었잖아요. 명태균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에 네. 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 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아까도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빠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혹시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으세요? 친오빠하고는 명태균 대표하고는 소통을 잘 안 했던 걸로 저는 들어서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명태균 씨도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갑자기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거 네, 보셨죠? 네. 네. 원래 그렇게 입장을 자주 바꾸는 편입니까, 그분이? 웬만하면 잘 안 바꾸시는데 네. 뭔가 다른 압력이 이렇게 감정이 변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에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세게 한번 들이받았다가 뭔가 압력이나 화해 제스처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미공개 여론조사들에 대해서도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 미공개 여론조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나요? 네 저는 윤 대통령에게 그때 당시 후보에게 당시 후보죠? 직접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선거 기간에 네.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죠. 네네. 네, 그거는 명태균 씨에게 들었어요? 네 명태균 씨가 저한테 이제 녹취에도 들어보면 네. 윤석열 통장한테 후보한테 네. 보고해야 된다. 궁금해하니까 빨리 자료 만들어 달라.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 후보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실물로도 가지고 갔었고 네. 그 나중에는 카톡으로 제가 보고서를 드리면 네. 전달을 해서 카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네네네. 네, 그러면 명태균 씨 휴대폰을 보면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겠네요. 네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총장님 이 부분 똑똑하게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수사는 다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들은 얘기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제 카톡이 2023년도 5월달에 계정을 제가 삭제를 했었어요. 이제 사표 네. 내고 이제 더 이상 그 김영삼 국회의원실에서 네. 일을 하기 싫어서 네. 삭제를 했는데 혹시 이 계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혹시 아. 그 살리면 제 안에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게요. 그거는 증거로 더 저도 쓸 수가 정확히 있을 것 모르겠는데 같아서. 네. 방법을 우리 뒤에 계신 변호사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미공개 여론조사가 사실 여론 조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될 때, 후보에게 보고될 때 그 여론조사가 조작된 조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 아니요. 조작했다라는 내용으로는 보고를 한 적이 없고 네. 저한테 이제 지시를 할 때 일부적으로 이제 이거 데이터를 조금 손을 대라. 네. 조작을 해라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했고 그러면 실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조작했다고 보고했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했는지까지 정확히 모르시는 모릅니다. 거죠? 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명태균 씨가 거래한 후보자 혹은 의원들이 25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 명단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우리 네. 법사위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혹시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십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꼭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미공표된 여론조사가 26차례 정도 얘기 나왔는데 그거보다 혹시 더 많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여론조사가 혹시 있었나요? 대선 조사 말씀하십니까? 네네. 대선 조사는 더 많이는 지금 없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정도가 다인 네, 것 공표 같아요. 조사하고 네. 그 자체 조사해서 총 81회 네, 조사 진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여론조사 결과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보고하셨나요? 아니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의 다른 당직자나 다른 기관에 보고하거나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명태균 명태균 대표를 통해서만 네네. 전달이 되고 보고가 됐다. 네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받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명태균 대표에게
뭐 잘했다,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칭찬이라든가 격려의 말을 해줬다는 거 들은 건 혹시 있으세요? 흡족해 한다라는 말씀은 한번 한 적이 있고 아. 뭐 그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따로 후보가 흡족해한다 보고 받고서 혹시 그 보고가 김건희 여사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에게도 전달됐다라는 건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까지는 그건 정확히 들은 적 모르시고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기 내서 말씀 주시고요. 그 하승수 변호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그 특활비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아까도 뭐 마약 수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마약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2024년 기준으로 2억 4,800이고 2023년 기준으로 2억 7,500입니다. 그런데 특활비를 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썼거나 아니면 쓴 것에 대한 결산. 예, 대검 특활비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따로 명태균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죠. 지금 내가 그 사모한테 좀 심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한테 그러니까 확실히 그 갑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 같고요. 계속 나오고 있는 단독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선, 윤석열 돕느라 돈 대부분 써. 어쨌건 명태균 덕에 의원 됐잖아. 지금 강희경 김영선이 씨가 한 말이에요. 네, 나와서 계속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다음 명태균, 이준석, 김영선 전략공천 대가로 민주당 후보 이기는 여론조사 가져오라고 해. 이준석이가 김영선을 전략공천하는 대가로 김영선이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고 했었다. 이건 엄청 심각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강희경 씨가 거리한 국회의원만 25명이다 이거 명단은 따로 부르지 않고 오늘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다. 개쩔리네요. 예. 명태균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김건희와 자주 공적 대화를 했다. 상상 못할 내용이 많다. 이게 핵심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배 나온 오빠가 윤석열이 아니냐는 별로 안 중요해. 그 어떤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무엇을 대가로 줬는가? 네, 저 사람 둘 다 공적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둘의 대화를 어떻게 공적 대화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거기서부터 되게 웃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 어디까지나 사적 대화죠. 공적 대화가 아니라 공적을 세운 대화 아닐까요? 공적 대화. 얘네들이 공적이긴 해요. 국가의 공적이긴 해요. 재밌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저 그다음 거 있잖아요. 명태균은 파평윤 씨 고택에 왕자 쓰여 있다 해. 저게 지금 왕자 쓴 걸로 논란이 되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방어를 빠져나가려고 했었는데 네. 뭐 이야기 안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는 명태균의 그냥 아바타 같은 거였어요.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집안의 상징일 뿐이라는 대용도 머리 좋구만. 왜 이걸 안 써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최근까지도 당대표 경선에도 자기가 팁을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원희룡한테. 알려준 대로 원희룡이가 그 당대표 경선 토론에서 저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저때 원희룡이가 엄청난 것들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뭐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흔들렸고 그래서 한동훈 너 특검 받을래? 자녀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이제 과열되니까 당 선관위에서 제재를 할 정도로 과열이 됐었는데 그 뒤에 명태균이 있었던 거 아니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희룡 후보를 만나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송 토론 전략을 조언했다. 야, 이놈들 봐라. 원희룡 한동훈 돈 없는 설전 당선관이 첫 공식 제재 이 상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국민의힘과 엮여 있었다 이런 거고. 문제는 지금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명태균한테 김건희가 사적으로 뭘 줬느냐 그거 하나하고 요거죠. 불법 경선 여론 조작. 그러니까 주문하는 대로 지금 배달하는 서비스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핵심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창원 국가산단 지정에 명태균이 개입했냐 안 했냐. 이거 굉장히 큰 건이에요. 다 법사위로 이제 마이크 한번 다시 돌리고 다시 올게요. 예. 우리 방송 진짜 기가 막히고 막. 이런 거고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또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주소 등 근무 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다 어려움에 처하면 등기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이고요. 그래서 윤재순 증인의 경우 7월 12일 날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문자로 출석 요구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렸고 7월 10일 9시에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고 9시 50분에 전화를 재차했으나 받지 않았고 10시 30분에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인터폰의 응답이 없고 경비실에 송달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유치 송달하고 관련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국회에서. 10시 40분에 유치 송달 관련 내용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로 다시 안내 드렸고 2시 45분에 출석 요구서 등 등기 우편을 자택으로 근무지로 두 군데로 발송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등기 우편으로 자택이나 근무지로 발송한 경우 발송 즉시 송달이 된 것으로 법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수차례 문자했고 인터폰했고 문자했고 또 송달한 거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냈고 등기 우편으로 자택과 근무지로 다 보냈습니다. 최악의 경우 등기 우편으로 주소와 자택으로 등기 우편을 발송하는 즉시 그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이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인이 그때 공시 송달 절차가 잘못됐다 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따가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1. 네, 그러십시오. 8+1분을 하십시오. 네, 강혜경 증인. 먼저 진실을 밝히려고 용기를 내어서 이 법사위에 출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약 81회 정도 했다고 그러셨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여론조사를 한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나요? 명태균 씨가 부정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 네네, 자료가 있습니까? 네네.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죠. 중단 좀 해주십시오. 지금 프린트를 해온 거는 자체 조사를 프린트 해왔고 공표 조사는 중앙여심위에 가시면은 등록돼 있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두 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한 여론조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용을 청구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네, 돈을 받아온다 해서 이 뒤에 내역서를 만들어가지고 명태균 대표한테 줬고 그때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돈을 받으러 그 갔었는데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3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7,500만 원이 그 81개 그 여론조사 네네, 비용인가요? 네네. 그걸 받으러 서울로 간다고 그랬나요? 네, 가셨는데 돈은 안 받아오시고 그때 명태균 씨는 서울에 간 걸 부정을 하던데요, 부인을 하던데요. 비행기표가 있습니다. 제가 3월 20일 경이라고 그 생각했는데 비행기표 가지고 있나요? 네, 그날 당일에 명태균 씨가 간 비행기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비행기를 안 타고 가셨다 해서 제가 비행기표 일부만 지금 프린트를 해왔는데 이날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셔가지고 청구서를 가지고 가셨거든요. 청구서를 서울로 가져갔는데 돈을 받아 왔나요? 제가 결제를 해서 항공권을 명태균한테 전달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서울 가서 그 돈을 받아 왔나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은 안 받아오고 며칠 뒤에 그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이창구 선거를 준비하러 이제 가야 된다 해서 일단 투입이 됐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지금 그 당시에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그 윤상현 그때 공관위 위원장의 이제 힘을 합쳐서 그 의창구라는 지역을 그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내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이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실상 공천을 그 대가로 받은 거다. 네. 그런 취지로 말을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또 영상 틀어주십시오. 김현수 육선 안 돼. 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왜 공천받은지 아시죠? 우리 명 선생님은 황금이 책임지라 했거든.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 여사가 그 김영선한테 공천을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명태균 대표가 대선에 그만큼 이제 힘을 쏟아부었고 도와줬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공천을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황금이는 책임지라는 게 이게 뭔가요? 명태균 대표의 막내 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과 황금이를 책임지라고 김 여사가 얘기했다 이 네. 얘기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또 다음 영상 보시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저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때문에 공천을 김영선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김영선 의원이 당선 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그러면 돈을 좀 줬나요? 이제 세비를 받으면 반을 명태균 대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 계좌를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명태균 대표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 돈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천에 이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 여사가 명태균과 그 자녀를 챙겨야 된다, 생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김영선은 이제 그 세비로 해서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에게 돈을 줬다. 얼마씩 어느 정도 어떻게 줬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세비가 1,000만 원이 들어오면 딱 500 잘라서 반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줬나요? 대략 지금 9,600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 뭐 근거나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그 제가 그 검찰 쪽에도 제출을 했었고 그 처음에 그 뉴스토마토 보도할 때 그 내역서를 줄였습니다. 제출했다. 네. 지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명태균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81회 했고 그 비용이 3억 7천 정도 됐는데 그 비용을 대신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 공천을 줬고 그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이른바 반띵을 해서 명태균에게 9,600만 원 정도를 줬다. 이 얘기인가요? 네. 우리 정의님께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선 조사, 여론조사의 힘으로 대통령을 이제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영선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던 이후 그 여론조사 비용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 일단 무료로 제공됐던 그런 부분이라 일단 법적인 이런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사안 자체가 만약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그 비용을 받았다면 저 김영선 공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줬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법조항을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 언론 쪽이나 이렇게 내용들을 봤을 때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태균이 자신의 입을 열면 한 달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뒤에 김 여사하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약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대기하면서 다른 이제 언론사 쪽에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인데 명태균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위증이니 위증으로 고발을 안 하면 공적인 대화를 다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이거 압박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압박 비슷하게. 지금 증인이 아까 창원지검에 컴퓨터 명태균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압수수색 당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지금 명태균의 증거 자료가 지금 한 달 내에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증거 자료들, 카톡 자료들이 있는 건가요? 그 내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사용을 했던 컴퓨터이기 때문에 안에 좀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증인 네. 진술 가운데서 좀 분명히 해야 될 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스픽스 나오셔서 처음 이 사실을 공개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김영선 의원의 반띵이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고 선거할 때 돈이 없어서 명태균 씨가 돈을 댔고 그거에 대해서 환수 차원에서 반띵을 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또 나온 얘기는 명태균 씨 생계 또는 황금이 보살피는 명목이었다. 네. 두 개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어떤 명분이었습니까? 세비 반띵이? 제가 이제 녹취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들이 좀 많이 됐고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 이게 녹취를 들을 때마다 일단 김 여사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내용에 김 여사가 이제 김영선 공천의 대가로 명태균의 생계를 책임지라 이제 막내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니 그러니까 급여라든지 이게 돈도 명태균한테 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아직도 분명하지는 않았는데 선거 때 그 들어가는 선거 운동 공식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김영선 의원은 없었고 명태균 씨가 그거를 대줬고 본인 강혜경 증인도 얼마 2,700만 원. 2,700만 원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되돌려받는 차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명태균 씨 생계와 황금이를 보살피는 비용이었습니까? 명태균 대표와 황금이를 보살피는 대가였고 그게 세비 반띵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이 불분명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조배수가 너무 뻔하잖아. 자, 우리 조백수건님. 오케이. 자, 진평의 근육. 계속 이야기해 보면요. 네. 창원 국가산단 지정 이게 이제 큰 건인데 여기 지금 이런 거거든요. 국가산단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저기에 명태균이 자기 친한 지인들이나 친척들한테 미리 땅 사라고 하면은 대박인 사건인 그렇죠. 거예요. 당장 사죠. 그렇죠. 미리 땅 사라고 해도 되고 이미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흑염소 키워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정보가 새 나가는 건 근본적으로 양평 고속도로 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똑같은 거야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명태균한테 김건희가 사적으로 해준 건 없을까? 나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가 바다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말고 저 정도 상황이면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이권 사업을 맡겼을 가능성 이게 가장 큰 건이 이제 웨이팅 중인 거죠. 대기 중이란 말이에요. 없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 얼마나 따뜻한 분인데
이런 거 주변 사람이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시는 거지. 사람들이 냉정해 보면. 그리고 아까 저 그 세 번째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피해 날에 이론사를 의뢰한 게 미래한국연구소였는데 명태균은 계속해서 지금 저게 내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누구나 다 명태균이 실소유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의 BBK 이후로 실소유주가 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유주하고 저는 오빠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두 개가 누가 실제로 이 선거 부정을 개입했고 이익을 얻은 게 누구냐 이 부분을 겨루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지금 조백숙 씨 지금 질의 들어갔잖아요. 강혜경한테 묻지를 강혜경은 못하네. 잠깐 짧게 뭐 하나 묻고요. 다시 윤재순으로 갔거든요.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 끌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강혜경의 입을 봉쇄를 해야 돼요. 오늘 몇 시 끝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강혜경 같은 경우에는 질문 잘못하거나 섣불리 몰아붙였다가 예상치도 못한 게 튀어나와 버리면 그러니까. 박살나 버리거든.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게 낫지. 좀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어쨌건 지금 명태균이 완전히 여권을 휘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0명 사진을 다 찍었다. 물론 사진 찍는 게 취미일 수도 있지만 현실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아까도 그 25명 정도 네. 당선에 기여했다는 거잖아요. 이야,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 아니 명태균당. 저 50명도 그 창원 산단에 대한 서명을 받은 사람이 5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올려서 보냈고 김영선이 이거 산단 됐다라고 기뜸을 해줬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이렇게까지 물론 약간 과장돼 있을 수 있는데 창원 산업단지 내가 기획했다. 저 말 속에는 저는 한 7, 80%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김건희 씨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잖아. 저 창원 산단 단지를 이제 뭐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기획했다는 말과 나는 땅 한 평 없다는 말에 그러면은 차명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저기에서 내가 기획했다는 것까지는 저게 어떠한 상황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건 너무 진심이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양평 같은 경우도 우리 여사님이 이름으로 된 땅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법인으로 돼 있지. 다 법인, 가족법인 이 무슨 인베스트먼트 아무튼 뭐 이런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저 데이터만 가지고도 팔아요. 실제로. 저 데이터만 가지고도 야 어디 좋은 있는데 투자해 사라. 내가 이거 손에 절대 안 본다. 그 대신 네가 이익 보면 얼마 나한테 떼주라. 이건 뭐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버지 혼자서 막 8,000평 막 그렇지. 농사 80 지으면서. 넘었는데 막 농사 지으라고 막 할 수도 있고. 맞죠. 네. 자, 최순실 이제 그 김건희 게이트 관계도가 지금 시사인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보세요. 싹 처벌받습니다. 이거 이 정도 되면 사실 수능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동그라미 안에는 누구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교육이 필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지금 명태균 게이트라고 이름이 안 되고요. 김건희 게이트로 지금 김건희 게이트로 바뀌고 가야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축에는 주가 조작, 해병대 수사 개입, 뭐 또 저 마약 수사 외압, 그리고 소위 이제 그 김건희 게이트 안에 명태균 게이트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저 명품백 수사, 다음에 김대남 등 관련해서 지금 드러난 것만 이거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이거 보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막상 윤석열 주변에 화살표 없다. 와이프하고 장모 뭐 요 정도밖에 아니 없어. 그게 핵심이지. 그게 핵심이지. 그렇죠. 사실 명태균 게이트라고 이름을 사람들이 붙이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명태균 혼자 이거 했으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근데 명태균이란 이 사람이 이 김건희라는 사람과 만나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주물렀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명태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 진짜 이 표에서 놀라운 점은 윤석열 어머니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아들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내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그냥 못 본다. 나 진짜 씨발. 백숙 씨 끝났나요? 네, 백숙 씨 끝났으니까 다시 국회 법사에 나와주세요. 네. 법사위에 파견돼 있는 의원입니다. 강혜경 증인
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우세요? 이렇게 큰 권력하고 부딪히는데 대립하고 이 권력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귀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힘이 들지만 좀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지고 사필 규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선 명태균 씨가 내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냐 하대라고 김건희 여사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인수위에 가서 면접관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명태균 씨의 음성으로 녹취가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검찰총장도 계시고 국민 여러분, 김건희 씨가 대통령입니까? 어디서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합니까? 인수위로 와서 인수위 면접관이 되어달라고 하되 면접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건 인사 개입 아닙니까?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거 인사 개입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유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답변 못하죠.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 이에 끼어들면 인사 개입입니다. 완전한 국정농단입니다. 이 국정농단이 이제 저 한 분의 이야기 속에서 시작되었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국정을 농단하는 일에 함께 왔던 명태균 씨가 직접 밝히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인사 개입.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은 국정농단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주가 조작도 그렇게 해서 권오수를 뒤에서 조종하듯이 하고 권오수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주가 조작하고 손해보는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조정해서 수익을 왕창 얻어도 대한민국 검찰이 다 봐주고 무혐의로 풀어져요. 이거 영화에도 영화보다 더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녹취 한번 틀어봐 주세요. 명태균 씨하고 제일 친하다는 윤상현이가 어제 뭐 경찰에 보는데 정부 참신한 거 너지 니는 정신 있나 없나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처신을 그래 하고 다니까 그래 주디 그 못 막아갖고 사람들이 경기한다니까. 사모하고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철 했는데 나한테 윤상현 끝났어. 윤상현이 김영선은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끼어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하되라고 누가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사모가. 여기서 사모는 누굴 말합니까? 김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모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전한 거예요. 나는 김영선이라 하되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검찰총장. 공천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답변 못하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사인인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조정해서 공천에 개입이 돼요. 윤상현이 끝내는 안 된다고 하다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말로 저 화면 보세요. 김영선 의원이라고 자기가 공천 발표를 합니다. 5월 10일 날. 이게 대한민국의 여당이에요. 그리고 이 공천의 대가로 명태균에게 매달 김영선 의원이 뜯기듯이 월급의 반을 뜯겼답니다. 맞습니까, 강혜경 씨? 네, 맞습니다. 그 반을 뜯겼다라고 하는 내역서 저희가 한번 띄워볼게요. 바로 저겁니다. 저것을 검찰에 제출한 거예요. 반을 뜯겼어요. 자, 저 자료가 계좌 추적에 다 나와요. 그러면 검찰총장 이것도 답변 못할 사항입니까?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윤재순 우리 총무비서관 대통령은 여론조사 받았으면 여론조사 제공 받았으면 돈 내야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땅 파서 여론조사합니까? 이 사람들 땅 파서 여론조사합니까? 총무비서관이 결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이 빚진 거 결제해줘야죠. 그건 아닙니다. 모르죠 이런 내용. 그 내용 제가 전혀 뭐 알고 있지도 않고요.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제.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일 있습니까? 사모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의원님, 오늘 제가 참석한 건 그게 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그 증인으로 나온 이보세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질의하는 장소예요. 아주 잘 나왔어요. 대통령이 이런 범죄에 가담했어요. 1. 공천에 개입하고 2. 국정농단하고 3. 불법 정치 자금이고 그리고 인사농단을 하고 이 모든 것은 탄핵 사유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내용하고 대팔 고마리처럼 똑같고 아니 심하면 더 심했지. 오늘 강혜경 씨 저희가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재순 검찰총장 두 분 한마디로 답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진우 안 봐도 됩니다. 아니, 근데 주진우는 입만 벌리면 실수하던데. 내가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모자라.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신프렌드십 심우정 검찰총장 법과 원칙이래. 님이 정말 씨발 그게 역겹네요. 야 이 향놈 새끼들아. 그게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인데 그 법과 원칙이지 무슨. 그러니까요. 지금 야 김건희 이거 오늘 이렇게 오늘 사실 준비한 거 엄청 많거든요 방송. 근데 오늘 방송 우리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 국회의원들 우리 방송 준비 다 해주잖아. 자료까지 다 화면 띄워가지고. 와 나. 자 알겠고요. 자 일단 다시 또 넘겨드리고요. 이따가.